안녕하세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이건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혜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요. 네, 목사님 너무 네. 추워요. 이때 어. 이제 전기장판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렇죠. 네. 전기장판 그거 깔고 네. 위에 이불 덮으면 위험해요. 왜요? 혹시 저온 화상 이런 것 때문인가요? 전화상은 아니고 네. 전기장판 안에 이불 속에 있게 되면 나오질 않아요. 커져버리나요? 결국 게으름뱅이가 됩니다. 아, 근데 이해는 돼요, 목사님. 그럼요.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면 따뜻한 곳에서 나오기 싫잖아요. 그러나 저희들은 초대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그것이 어디든지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그럼 우리 초대 손님 만나러 떠나볼까요? 갑시다. 네. 자, 이제 행복택시 10번째 운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갑니다. 목사님, 네. 저희 그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오셨던 손님들의 초대 손님들의 연령대가 다양했어요. 처음에 네. 나태주 시인님, 네. 그리고 뭐 60대, 네. 50대, 40대. 호찬미 씨는 제 기억으로는 네. 30대 맞아요. 호찬미 씨가 가장 최연소 우리 맞아요. 초대 손님이셨어요. 기억납니다. 근데 이 신기한 게 그 네. 나이대에 상관없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 마음, 네. 그 마음만큼은 다들 나름의 깊이와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 네. 아버지에 대해서 배운 것보다 네. 거의 뭐 7배나 더 많은 감동과 7배, 10배는 아니고요, 지혜. 목사님? 성경이 이제 7배가 네, 이제 맞아요. 완전수니까 완전수니까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네.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또 네. 어떤 감동을 저희에게 전해주실지 정말 기대됩니다. 기대되고 예. 궁금합니다. 자, 그럼 이제 힌트를 얼른 열어봐야죠. 그렇죠. 첫 번째. 네, 첫 번째 힌트는요. 너목보입니다. 목사님, 혹시 네. 이게 줄임말인데 너목보가 무슨 줄임말인지 아세요? 잘합니다. 아, 너의 목소리가 보여. 야, 역시 우리 목사님은 정말 시대의 흐름을 잘 쫓아가는 음악 멋진. 프로인데 네. 예, 가끔 네. 채널 틀다가 네. 너목보 나오게 되어지면 아. 우리 아내랑 커피 한 잔 딱 들고 끝날 때까지 봅니다. 네. 재밌습니다. 멋지십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 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출연하는지요, 목사님. 그렇죠. 노래 잘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네네. 또 음치도 계시고요. 근데 음치가 잘하는 것처럼 속이기도 하고 그렇죠. 잘하는 분이 네. 음치처럼 속이기도 하는 네, 그런 네. 프로그램이죠. 예, 제 생각엔 너목보 나온 거 보니까 분명 거기에 출연하신 분이에요. 그럼요. 뭐 그렇게 추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네. 두 번째 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 네. 오스트리아에는 그러니까 성악가들이 공부하러 많이 가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유학 시절을 이제 보내려고요. 예. 어쩌면 그 너목보에 출연하셨던 음치가 아닌 노래 잘하는 그렇죠. 어떤 가수가 아, 오스트리아에 유학을 갔다 오신. 문득 떠오르는 분이 있긴 있어요. 문득이요? 네, 오페라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계시는 네. 또 전도사님까지 한다는 얘기도 풍문에 들었는데 그럼 세 번째 힌트를 한번 볼게요. 그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네. 막 추리를 엄청 하셨어요. 저는 아직 감이 안 왔거든요. 벌써 10번째인데요. 어머! 어, 세 번째 힌트가 전도사예요, 진짜요. 정말이요? 네. 이야. 그 목사님 진짜.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 그분이 맞을 확률이 높네요. 그분 남자예요. 남자분. 예. 노래를 잘하는 전도사님인데 네. 너목보에 출연하셨고 오스트리아에 유학 갔다 오신 분. 그렇죠. 저도 살짝 타 방송에서 음악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 같은 분, 전도사이신데 예, 예. 목소리 정말 깊고 멋있으셨던 맞아요.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가 한 명 있습니다. 생기기도 꽤 괜찮게 잘 생기셨어요. 아, 혹시 저희가 지금 동상이몽하는 건 아니겠죠, 목사님? 그럴지도 모르죠. 서로 다른 아. 사람을 생각하면서 예.
저는 머리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저도 그려지는데요. 예. 행복 정류장에 딱 도착했을 때 목사님과 제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같은 표정으로 그렇죠. 아 할지 네. 아니면 조금 다른 표정일지 예. 열심히 달려서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예.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어요. 여기가 행복 정류장이네요. 이것이 행복 정류장. 행복 정류장. 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는 되게 좀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아유 저기 아주 아이고. 멋진 너무 추웠겠다. 네 날이 많이 추운데 조각 같으신데요. 진짜 좋아하네. 행복 택시 맞네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네, 저희 내려서 만나볼게요. 네, 그렇죠. 아유 친히 문을 열어주시고 안녕하세요. 오페라 가수 김인성 씨 맞으시죠? 아니 네. 성악을 하셔서 네. 그런지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요. 네. 뭐 외모는 말할 것도 아이돌 것 외모시네요. 그 외모가 네. 내가 젊었을 때 그 모습 비슷한 거. 아니 여기 오늘 작가님, PD님 여자분들 미소 보이시죠? 네. 다들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우리 빨리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네. 네. 이제 한번 타시죠. 네. 이쪽으로 타시면 돼요. 예. 들어가시죠. 출발. 목사님께서 직접 운전. 평생 처음이시죠? 정말 안전하게 제가 운전해. 다들 그 네. 얘기만 하세요. 아유.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쵸, 목사님? 이게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이 특별히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배우 하라는 말은 주변에서 안 하세요? 이제 오페라 가수도 네. 배우의 하나의 맞아요. 보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오페라뿐만 아니라 네. 뮤지컬이나 네. 크로스오버적으로 또 연극 영화과나 뮤지컬과에서 강의 오래 했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배우적인 그런 요소들을 저도 많이 그렇네. 종합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오페라를요. 그렇죠. 저 민석 씨, 저희가 이제 차를 타고 올 때요. 네. 사실 오늘 초대 손님을 모르는 가운데 그냥 힌트를 3가지 봉투에 담아주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키워드 3가지를 보고 맞출 수 있으면 맞추고 못 맞추면 실패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냐면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요. 네.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이게 빠질 네. 수가 없어요. 너목보였어요. 아, 거기 출연하셨던 게 아주 히트였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저도 봤거든요. 네. Tu fossi nel mia anima un giorno, sapresti cosa sento in me, che mi 시청자분들은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앞에 조금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Solamente amore. 우와. 저희 제 우리 저 아줌마들이 이런 순간을 개 탔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개 탔네. 아니 제 눈동자 점점 커지는 거 못 보셔서 민성 씨가 우와. 아니 근데 민성 씨 제가 잘못 알았나요? 저는 시네마 천국의 주제곡을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 지금 뒷부분을 불렀는데 아하. Se tu fossi nel 맞아요. 이 mio 부분을 저희가 cuore. 알죠. 네, 이런. 아이 방송 보고 가르치시는 학생들은 뭐라고 하나요? 막 야
우리 교수님 화이팅 그랬을 텐데요. 그때 이제 제가 말을 안 하고 이제 나중에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영향력이 살짝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조금 그렇죠. 좋아하는 면도 있었고. 네. 근데 그 유학은 성악하면 이렇게 오스트리아로 많이 가나 봐요. 비엔나 같은 경우는 또 세계에서 음대가 유명하고 네. 또 이제 살기 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어서 좀 유학지로 많이 결정해서 가시더라고요. 네. 네. 그 유학 가면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구나. 맞습니다. 한국이 정말 좋구나라는 예. 거를 알게 된 게 한국에 귀국해서 알았어요. 그렇구나. 네, 이제 비교해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니 가서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셨어요? 그 처음에 도착해서 막 사기도 당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많이 그때 놀라셨겠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놀랐다기보다도 네.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 생존의 법칙만 있어가지고 예. 과연 어떻게 살까. 음. 근데 그때 마침 또 이제 한국에서 같이 기도했던 형님인데 이제 그 형 집에서 한 달 동안 이제 아유, 머물게 되면서 감사해라. 네, 제가 한 달 동안 말도 못하는 독일어를 막 구사하면서 이제 집을 하루에는 거의 10개씩 보러 그러면 다녔죠. 그때는 독일어를 전혀 거의 못 하셨겠네요. 문법으로만 이제 글로서만 알고 갔던 거라서 세상에. 그러니까 뭐 영어로 치면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를 그냥 이렇게 문법으로만 어머나. 근데 이제 직접 가서 하니까 이제 발음도 빠르고 네. 이게 또 독일어다 보니까 또 오스트리아는 사투리를 써요. 아 그러니까 독일어. 독일어 사투리. 어머나. 와. 그러니까 더 힘들고 이게 내가 그 학원에서 배웠던 언어가 아니구나. 네. 근데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살아야 되고 이제 구해야 되는 집을 찾다 보니까 더 간절해지고 네. 그래서 더 집을 얻으러 다니면서 네. 밤에 계속 공부를 더 하게 되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독일어를 좀 더 친근하게 네. 다가갈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아유, 그러면 이야. 금전적인 생계의 어려움에 네. 언어적인 어려움까지. 언어적인 어려움도 있었죠. 근데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시지 않나요? 가면요? 네, 아르바이트들도 많이 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국 그 언어 교환해주는 그 탄덴 파트너라고 하죠. 네네. 이렇게 좀 언어 레슨도 좀 하고 한국어를 좀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제가 아니 그럼 독일어- 한국어를 네. 가르치려면 그 외국어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독일어가 엄청 늘었어요. 이야. 아주 네. 그쪽에 재능이 많으신가 봐요, 목사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민성 씨는 그 언어적인 네네. 그 은사, 그 재능이 맞아요. 특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언어를 쓸 일이 없어서 조금 이렇게 좀 까먹기도 하고 잊어버렸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네. 한국어까지 해서 이제 5개국어를 제가 했었는데 뭐예요? 우와. 5개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태리어, 영어. 이제 이야. 보통 스위스 사람들을 만나면 네. 그 언어들을 다 구사해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한 번은 네. 어떤 이제 거기는 하우스 파티를 많이 하니까 네. 이제 친구들끼리 막 모여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담화를 나누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옆에는 이태리 친구가 있었고 옆에는 또 독일 친구가 있었고 또 옆에는 프랑스 친구들이 있었는데 네. 이분들끼리 또 영어도 이제 안 하니까 네. 한국인인 제가 거기 딱 중간에 가서 이렇게 막 통역을 해줬던 기억도 있어요. 4개국어를요? 이야. 네. 어머나. 어떤 외교관도 그 정도의 실력은 없을 거예요. 정말 많은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러다가 또 이렇게 전문 분야가 있는데 전도사님이 되셨잖아요. 네. 그것도 또 놀랍네요. 아직 전도사라는 그 호칭이나 직분이 저한테는 조금 어색하긴 한데 네. 네. 제가 가진 생각은 네. 이제 복음만이 정답이라는 것밖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이야. 이제 잠언 말씀 중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음. 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내가 주 앞에서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사실 되게 이렇게 새로운 걸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기도를 하다가 네. 신학을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3년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야. 신학 대학원을 가기에는 갈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도 했었고 네네. 근데
이제 기도 끝에 어떠한 이제 특송을 드리는 자리 가운데 네. 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도전 끝에 기회를 얻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네. 전부 길이 열렸구만. 길이 그냥 저도 생각지 않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이제 올해 1학기 때 입학을 해서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럼 지금 신학대학교 1년 차시군요. 네, 지금 이제 2학기째. 와, 열심히. 정말 멋집니다. 이야, 그 많은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좀 체력이 돼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그냥 매 순간 매 초 매 분을 네. 그냥 최선을 다하며 살자. 예. 그래서 사실 뭐 제가 계획하는 거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주시는 거라 믿으면서 네. 그냥 열심히 지금은 주어진 거를 열심히 하자라는 것밖에 없죠. 체력은 그냥 하나님께서 다 그냥 건강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아, 이야. 감사하네요. 그것도 큰 은혜고 복입니다. 네, 정말 최고의 복이죠. 민성 씨의 그 지금까지 하시는 말씀을 쭉 들으면서 느끼는 게, 네. 야, 고백이나 삶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구나. 맞아요. 네. 전 정말 주님의 보혈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막 더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네. 꼭꼭 아껴뒀다가 지금 바로 이제 스튜디오에 가서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기대됩니다. 네, 저도 예. 기대됩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사실 제게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항상 마음속에 응어리들은 상처가 점점 커지고 언젠가는 이게 폭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네. 아버지보다 힘이 세면 좋겠다. 아버지가 외로웠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외로움을 이걸 화로 아들한테 또 가장 가까운 어머니한테 표출했던 거구나. 아버지를 만나면요, 네. 제가 안아드릴 거예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오늘은 김민성 씨와 함께 아버지와 삶의 이야기,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행복택시에서 잠깐 그 만남으로도 네. 참 따뜻하고 신실하신 분이구나 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셨네요. 목사님께서 운전도 해주시고 예. 운전을 너무 차분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네, 저는 고속도로에서도 이렇게 규정 속도를 하는데 딱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렇구만. 왠지 그러실 것 같아요. 비슷한 성향의 맞아요. 두 분이 맞아요.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무엇보다도 무슨 특별한 좀 마음이 있어서 기도 중에 출연을 결정했을 것 같은데 어떠한 특별한 마음이 계셨는지요? 저한테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사실 제게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기 때문에 사실 이 방송을 캐스팅 들어왔을 때도 취소를 해야 되나? 아유,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고민과 기도 끝에 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였어요. 그래도 너가 이 프로그램에 나가서 그래도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너 말을 듣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네가 뭔들 못하겠니. 그래서 정말 용기 내서 나왔습니다. 네. 한두 명이 아니라 30, 60, 100배가 될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그러한 기대와 선포하는 마음으로 네.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멘. 맞아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많이 엄하셨나요? 아버지는 운동선수이기도 했는데 지금 이런 책상에 네. 이제 딱 이렇게 양반다리 하고 앉았었던 기억이 나고요. 네. 그리고 시험 항상 그 우리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시험 전에 아버지께서 항상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이렇게 큰 이제 획초리와 함께 있었고 어머나. 나중에 알게 됐지만 아버지 또한 그런 교육을 받고 싶었고 자기가 못 이루던 꿈에 대한 저를 통한 하나의 도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할머니께서 많이 엄하셨고 또 할아버지 또한 밖에 일이 많으셔서 아버지한테 신경을 거의 안 쓰셨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많이 그리우셨나 보다 그러는 거를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죠.
어쩌면 또 아들을 통해서 대리만족하고 싶은 마음도 네. 그러한 모습 속에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근데 그 체격이나 이게 모습을 보니까 좀 운동도 하셨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운동을 워낙 좋아했고 제가 그 아침에 6시 이후로 누워있는 꼴을 못 보셨던 아버지셨기 때문에 그러시고. 그래서 제가 군대든지 유학이라든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냥 아침형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엄격하고 어떻게 뭐 되게 규칙적인 생활들이 그때 당시에는 항상 불만이고 막 나도 더 자고 싶고 아유, 더 어린 놀고 나이에는 그럴 수 싶고 있죠. 그랬는데 더군다나. 지금은 어찌나 감사한지 아, 그게 또 감사하세요? 그렇죠. 왜냐면 태도가. 지금의 제 이런 부지런함과 성실함은 그런 엄격함 속에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냥 감사로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버지가 어떤 운동 하셨었어요? 핸드볼. 와. 아유, 운동선수들은 원래 그 훈련과 어떤 자기 그 철저한 그 모든 것들이 그렇잖아요. 그게 고스란히 아들을 향한 교육 방침에 이제 다 나타났군요. 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많으셨어요. 제가 이제 외동아들이기도 하고 아이고. 공부를 좀 반에서도 이렇게 하고 막 전교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못 이뤘던 경찰 간부, 이렇게 경찰 대학을 가는 거를 예. 자기가 이제 꿈을 못 이루셨던 거를 제게 조금 하기를 바랬는데 제가 오늘 갑자기 이제 음악을 하겠다고 하니까 딴 따라는 안 된다. 그 시절에는 또 그런 좀 편견이 있었어요. 예술에 대한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딱 하나였어요. 반대하니까 더 하고 싶다. 오기로. 막 딴 따라? 그래 나 행복한 딴 따라가 되고 싶다 그러면. 멋지네. 아니 근데 목사님 통금 시간이 있었대요. 통금이요? 네. 몇 시였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5시였는데 오후 5시요? 오후 5시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놀던 친구들도 네. 이제 어떤 이미지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딱 나타나면 다 도망가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골목길들을 다 청소해 주시는 듯한 약간 그런 두목 같은 느낌이었는데. 군대에서 무슨 조교가 나타나듯이. 네, 그런 네. 느낌이셨는데 그래서 항상 눈치를 많이 받고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은 무대에서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지만 저는 무대에 서는 것도 너무나 힘든 성격이었어요. 제가 20살 때 처음 무대라는 걸 서봤는데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춤을 춘 건 아니었는데 나중에 노래하고 나오니까 너 이렇게 춤을 추니? 그 정도로 많이 떨어서 근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찬양이었고 교회에서 계속 찬양하고 또 제가 그 다녔던 대학교의 채플 시간에 찬양 그 사역으로 한 학기에 거의 6번, 7번도 쓰고 아 무대를 일부러 여러 번 일부러. 쓰셨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딱 그 생각이었어요. 내가 음악을 안 하면 뭐 먹고 살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공술의 공주가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럼 그냥 이왕 하는 거 목숨 걸고 하자. 제대로 하자. 네, 그 1년밖에 없었죠. 그러면 아버지의 약간 그 강압적인 듯한 양육 방법이 그 약간 짓눌려서 무대 공포증에도 영향을 준 건가요? 너무 그 눌렸던 것들이 음. 밖에 나가면은 표출을 하려고 하는데도 너무 소심했었고 그런 소심함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일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 성격을 고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민성 씨는 최고는 아니지만 나는 최선은 다한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렇습니까? 네. 나는 최선은 다한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긴다. 그러니까 저희 제자들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랬었고, 그러니까 자꾸 최고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욕심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요즘에 계속 하는 말이 최선을 다해라. 그냥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언젠가 네가 최고가 돼 있을 거다. 지금 목사님께서 그거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러시군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또 최고가 못 되면 어때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면 끝난 거죠. 근데 아버지께서 그 민성 씨 아들에게 하는 그런 모습 말고 또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전체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으세요? 어렸을 적에는요. 술을 좀 많이 드셨고 그리고 이제 되게 아버지가 잘생기셨어요. 왜 안 약간 그럴까요? 영화 배우처럼 생기셨는데 네. 제가 느꼈던 아버지는 화가 너무 많으시다. 화. 그러니까 화를 막 내시다가도 다음날 미안해 막 또 울기도 하시고 막 저한테 그러면 또 감성은 풍부하신 감정이 너무 순수하세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든 아버지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지로 기억하는데 거의 모든 가정의 경제는 이제 어머니가 다 담당하셨고 그러셨구나. 왜 아버지는 일을 안 하시지? 막 그런 게 항상 이렇게 술 드시고 집안에 이렇게 계신 게 싫어서 네.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 아,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원망을 저 혼자 했지 원망을 할 수는 없는 게 이제 뭐 힘으로나 체격으로나 아버지한테는 핸드볼 선수인데. 소위 말해서 잽이 안 됐기 때문에 맞아요. 뭐 반항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고요. 음, 순종은 하는데 항상 마음속에 응어리들은 맞아요. 상처가 점점 커지고 언젠가는 이게 폭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네. 무엇보다도 운동을 더 많이 해서 내가 더 강해져야겠다는 생각도 아니에요. 그 유치한 생각이 아니라 아이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네. 어렸을 때 그냥 속으로만 계속 앓고 또 무엇보다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시는 걸 보니까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들과 아버지가 바뀐 것 같다. 의미 있는 말씀이네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방법은 뭘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였다. 내가 올바르게 크자. 철이 너무 빨리 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철이 빨리 들기도 하고요. 네. 야, 저런 마음이 보통 학생들에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솔직히 성령님이 특별히 만져준 그런 학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남편이 그러기 때문에 엄마는 반사적으로 아들을 더 의지하거나 아들과 더 긴밀한 교제를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머니가 엄청 그 믿음이나 네. 그런 굳은 마음들이 엄청 강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이나 문제들을 같은 경우는 아버지들이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뭔 일이 일어나고 하면 어머니가 다 해결해 주시고. 여장부셨네요, 네. 여장부. 그러니까 근데 원래 여장부 성격이 아니신데 네, 그 여장부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또 어머니의 환경도 있었고 맞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 저기 사진에 있는 박금순 권사님께서 네. 저희 이제 외할머니신데 교장 선생님 출신이세요. 아, 이제 딸을 넷을 키우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둘째셨어요. 네. 근데 이제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장녀 역할을 했더라고요. 아, 왜냐면 할머니께서 항상 둘째한테 뭘 시키셨대요. 믿음직스럽죠. 제일 그게 그러셨나 봐요. 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어머니나 할머니가 물건을 드는 걸 못 봤어요. 뭐 시장을 가더라도 뭐 조그만 아이가 확 자기가 들고 가겠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마음들을 다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네 받지 않았나. 네. 아버지도 너무 영혼 자체가 맑으신 분이라서 그냥 지금의 이제 40 먹은 민성이가 바라봤을 때는 아버지의 신체 나이는 40살이지만 네. 이런 정신적이나 영적인 나이는 정말 애기였구나. 아.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제 나이 생각했을 때. 네네. 하지만 아버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셨구나. 하지만 누군가 교육시켜주고 누군가 양육해주고 또 누군가 자 성경책 하나라도 이렇게 옆에 줬으면 아버지도 변화가 생겼을 텐데 아버지가 외로웠겠구나. 그렇죠. 네. 할머니 할아버지 다 외면하고 또 아들도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는 외면하지는 않았지만 네. 속으로 외면하는 건 자기 자신도 알았겠죠. 네. 아들한테 또 가장 가까운 어머니한테 표출했던 거구나. 외로움을 네네. 화와 혈기로. 어. 이게 참 안타까웠던 거. 상처를 줄 줄은 모르시고 어떻게 하지 못해서 아마 그러셨을 그런 거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뭘 하시고 후회를 하셨어요. 우시고 아, 후회를 우시면서 하셨어요? 울면서도 이렇게 눈물로 미안하다고. 막 하시고. 그러면 민성 씨는 그때 뭐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네. 한두 번은 괜찮은데 이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네. 내일 또 사과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그런 말을 이제 한 거예요? 했어요. 용기 내서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또 이 자식이 또 뭐 말이 많아. 대단한 도전이었죠, 어린 나이로는요, 아버지께.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꾹꾹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나 서러움 이런 게 쌓여가면서 조금씩 커가는 과정이었네요. 맞아요. 그런 과정 속에 그냥 아버님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또 금방 또 후회하시고 곁에는 사람이 없고
또 예수님도 교회도 잘 모르시고. 보살님, 그러니까 저희 친할머니께서 보살님. 이제 불교 집안이셨고, 그럼 민성 씨가 교회 나가는 건 많이 싫어하셨겠네요. 그러니까 외가 쪽이 크리스천이니까 종교가 이제 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융화가 잘 안 됐어요. 그 성격적인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품도 그렇고, 인성적인 것도 그렇고, 좀 이렇게 코드가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과정 속에 그냥 아유, 이놈의 집안 나가 뛰쳐나가 버릴까 하는 그런 충동은 혹시 없었는지. 사춘기 때나 그런 생각 들죠? 집을 나갈 용기도 없었던 소심한 아이였고. 순종적인 아이였고. 네, 예. 그냥 이렇게 막 잔머리를 부린다거나 이러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내가 어머니를 행복하는 방법이 뭔 줄 아니까 그냥 그 자리를 지키자밖에 없었어요. 내가 참아야 네. 그나마 가정이 행복이 유지된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혼 가정이라고 한다고 하면 조금 편견을 갖고 그렇죠. 봤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면 이혼을 하지 말자라는 거를 깔고 사셨기 때문에 그게 최선이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달아날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버지가 워낙 완고하셨기 때문에 네. 그냥 우리가 뭐 그러니까 엄마랑 저랑 이렇게 뭔가 뛰쳐나간다, 반항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상상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가정 내에서 뭐 생일 파티를 아버지가 해준다든지 여행을 같이 간다든지 외식을 같이 한다든지 그러한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까? 기념일을 챙길 만한 환경에 자라지도 않았었고, 뭐 여행을 간다거나, 뭐, 그랬던 건 딱 한 번 갔던 것 같아요. 속초 바다에. 근데 또 싸워서 온 기억밖에 없고, 아이고. 아버지에게 선물 받은 거 기억에 남는 거는요. 초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문을 한번 대문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네.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두고 가셨다. 저는 지금 초등학교 때는 아직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대문을 열었는데 위에서 뭐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네. 와, 초코파이 그 한 박스. 이야. 어머.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산타 할아버지 진짜 주고 가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더라고요. 아유, 굉장히 정감하신 부분도 있으셨네요. 네. 이제 유년 시절에서 사춘기로 넘어가고 막 하고 있는데 나 아버지한테 이런 모습은 난 정말 안 닮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선 술 먹지 말자. 술 먹지 말자. 술, 담배는 절대 하지 말자. 술, 담배 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술, 담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욕은 하지 말자. 운전할 때도. 성격이 워낙 급하셨어가지고 아, 예. 그러니까 좀 아버지와 반대되는 삶을 살자. 이게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걸 통해서 많이 배웠죠. 그게 너무 감사해요, 사실. 근데 저도 모르게 네.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의 그런 혈기와 화를 닮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화가 올라오고 혈기를 부리더라도 정말 말씀을 다시 정화시키고 빨리 네. 추스리고. 빨리 말씀하세요. 추스리고. 네. 빨리 상황 파악하고 저는 그런 과정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민성 씨 이런 유년 시절 이렇게 지나다가 지금 민성 씨 삶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이제 노래잖아요. 음악. 그래서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아버지도 이 음악 활동하는 거 이렇게 좋아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셨어요? 근데 유학도 이제 사실 도피성 유학이었고 더 비싼. 예,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 가정을 떠나고 싶다. 그렇죠. 예, 그냥 나가고 싶다. 그래서 300만 원을 모아서 유학 가기 전날에도 아버지의 승낙은 없었고 이제 어머니와 둘이서 계획을 했었어요. 아, 갑자기요? 일단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너무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풍요롭지가 못했었어서 레슨비도 이렇게 넉넉하게 내지 못해서 레슨을 많이 못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어머니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유학 가기 전에.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되겠니? 그냥 너 친구들처럼 그냥 결혼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그냥 월급쟁이 하면 안 돼. 근데 항상 이렇게 엄마의 평범한 바람이죠. 근데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는 됐지만 네. 이왕 하는 거 목숨 걸고 할게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목숨은 걸지 말아다오. 그렇지, 맞아. 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진짜 목숨 걸고 그냥 300만 원 들고 간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집과 연락이 됐었나요? 아버지 계신.
저는 이제 아버지와는 따로 개인적 연락은 안 했고요. 어머니를 항상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네, 저 보이스톡으로 항상 제 안부 정도만 듣고 이렇게 원치 않았던 유학길이었기 때문에 네. 항상 불만 불평 너무 힘드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정말 나중에 알게 됐지만 어머니께서는 제 행복과 네. 제가 걱정을 할까봐 네. 항상 거짓말 하셨어요. 아이고, 잘 그러셨구나. 계시다고. 아, 근데 비엔나 학교를 붙었어요. 야. 제 2명 중에 1명으로 붙었는데 근데 붙은 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돈은 300밖에 없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진짜 식당 가서 서빙도 해야 되고 막 별의별 생각들을 다 갖고 있죠. 현실적인 생계 생각들.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극장에 들어가자. 오페라 극장에 취직하는 게 1차 목표였어요. 네. 근데 생각처럼 되지도 않고 그런 과정 가운데 프랑스에 이제 또 가게 되고 네. 프랑스에서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인턴이라고 하죠. 네. 네. 극장의 인턴 사원으로 계약직. 네, 국비 장학생으로 이제 프랑스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 오페라 센터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조금씩 문이 열리고 있었는데 네. 한국으로 귀국하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계신지. 네, 계속 거기서 이제 문이 열렸으면 오페라 가수로서 이제 자리를 딱 굳힐 수 있었잖아요. 그 음악적으로는 커리어를 잘 쌓아가고 있었던 참에 네. 이제 어느 날 이제 어머니께 연락이 하루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연락이 오셨어요. 그 평소에 연락이 없으셨던 처음으로요. 처음으로. 저는 이제 그 연락부터 이미 뭔가 일이 있구나.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첫 마디가 아버지께서 엄마 어디 갔어? 이렇게. 네, 그때부터 이제 전화 끊고 하루 있다가 어머니께서 연락이 오셨는데 네. 아들아 잘 들어. 그냥 엄마가 그동안 너무 많이 힘들었어. 힘들었는데 이제는 엄마의 삶을 살고 싶어. 어머니도 한기가 오셨군요. 네.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대단한 결심을 하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셔서 있는 과정들을 제가 보면서 내가 이렇게 유학지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엄마 아빠 떨어져서 어떤 게 과연 삶의 성공일까? 이런 현타가 왔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밉기도 했어서 막 차단도 하고 그래서 제게 주신 마음은 그래 이젠 내가 한국 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살자. 그래서 보통 막 그 비장함을 가지고 유학을 떠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막상 한국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기국 독창회를 한다던가 그렇죠. 화려하게 뭐 오페라를 데뷔한다거나 뭐 어디 대학 교수가 된다거나 네. 막 그런 삶을 꿈꾸잖아요. 유학 떠날 때는. 네. 근데 저는 유학지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유학을 떠날 때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상황이. 그렇죠. 현실이에요. 예. 주머니에 정말 5만 원밖에 없었고. 막 또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삶이 힘들고 네. 또 아버지는 또 제가 이렇게 차단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울었던 기억밖에 없었어. 그냥 예. 귀국해서 아버님을 만나거나 대화하고 그런 것은 없었고요. 네, 차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기억한지도 모르셨고 어머니를 위해 살겠다라는 마음밖에 없었고 결국 이력서를 하나 뽑아가지고요. 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었어요. 정말 열심히 사셨군요. 뭐 언어 레슨부터 해서 네네. 뭐 아이들 레슨, 뭐 학원도 막 4군데 막 나가고 예고부터 해서 또 대학교도 이력서 들고 막 뛰어다니고. 근데 네. 저도 활동이라는 걸 해보고 싶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막 오디션도 보러 다니고 뭐 네. 그래서 오페라에 출연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막 방송에 출연하게 되면서 아버지께서 이제 저를 서칭을 하셨죠. 그렇죠. 아들인데 왜 관심이 없으셨겠어요. 네, 그런 서칭 가운데 내가 활동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네. 저를 조금 힘들게 하셨어요. 어떡해요? 그 정도로 서칭했으면 조금 변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구만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됐지만 아버지께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어요. 얼마나, 왜냐면 어머니도 없고 네. 아들도 없고 혼자 남겨진 그 삶이 네.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또 나이는 이제 연로하시고요, 네. 예전보다. 뭐 우울증도 오셨고요. 아이고. 또 무엇보다 알코올 중독이 오셔서 병원에서 이제 전화도 왔었고 의사 선생님께서.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렇게 다시 가정을 이렇게 가지시고 싶으셨어요. 근데 저는 어머니의 의중이 제일 중요했고, 근데 어머니는 이제 그냥 이제 살고 싶다, 혼자 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딱 중간 역할, 윗 역할이었는데 그걸 컨트롤하는 과정 중에서 아버지의 그 예전 혈기가 계속 나오셔서 뭐 제가 강의하는 학교에 찾아오신다거나 아이고. 아니면 뭐 오페라단에 막 전화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이걸 오픈하고 싶지 않은데 오픈하게 되는 상황들이 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때 당시에도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어머니와 관계가 멀어지고 막 이런 거를 보면은 참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제가 활동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게 가능한 일이겠구나. 네. 근데 레슨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밖에서 이제 막 이렇게 고함 소리가 들려서 이제 또 학생이 있으니까 또 자존심이 있어서 야, 너 이렇게 연습하고 있어 하고 나갔는데 네. 이제 아버지의 그 혈기가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를 밀쳤어요. 이야, 그러시구나. 뭐 막으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혈기를 저도 방어 차원에서 그러니까 때리지는 못하겠고 제가 힘으로 이렇게 밀쳤는데 그냥 이렇게 힘없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도 힘이 세구나. 어렸을 때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던 그 마음. 네. 네. 근데 막상 해보니까 네.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경찰들이 막 왔고요. 이제 주변 분들이 신고해서 이제 뭐 부자지간인지 몰랐던 거죠. 그냥 소동이 있었다고 네, 생각했죠. 그냥 막 소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저는 그 순간에 너무 이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막 이 상황은 또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분들이 오셔서 이제 이렇게 해결을 시켜 주셨지만 이미 아버지도 상처를 받으셨고 네. 저도 상처를 받았고 그렇죠. 그때 이후로 저는 또 계속 아버지를 차단했죠. 골이 그럼 살짝 더 깊어간 사건이었네요. 무엇보다 제가 교회에 가는 게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하나님 예배를 앞에서. 드리는 것 자체가 재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가 먼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내가 가장 가까운 가족과도 이렇게 못 지내는데 이게 내가 예배자인가? 그래서 교회도 못 가겠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근데 어떤 극적 변화나 계기가 있어서 아버님과 다시 또 이렇게 조금 화목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계기는 언제였는지요? 아버지를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밉지만 이 미움이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미움보다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없애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기도 끝에 그 마음속의 미움을 없애게 된 계기가 일단 아버지를 차단을 풀었어요. 이야, 아유, 대단한 마음인데. 대단한 결정이네. 풀었는데 풀자마자 다음날 바로 오는 거예요. 그게 한 2년 만에 푼 거, 2년 만에 푼 이야. 거였는데 그래서 매일 이렇게 연락을 하셨구나. 아유, 세상에. 근데 제가 읽은 걸 보시고 카톡을 아들 맞니? 아들이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네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아빠도 이제 교회를 다닌다. 이야, 기도라는 걸 한다. 제가 그 카톡을 보고요. 그냥 마음이 다 풀렸어요. 아이고. 이야, 내가 전도하거나 강권한 것도 아닌데. 네. 너무 미운 그 마음을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미웠거든요. 그렇죠. 그냥 저는 막 이런 말까지 하죠. 막 진짜 죽이고 싶다. 막 그런 마음까지도. 그렇죠. 하지만 이 미움이 내 안에 있는 미움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의 고백을 통한 내 마음의 변화가 생기니까
네. 그때부터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아버지께서 또 놀라게 한 말씀이 네. 봉사활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와. 아버지께서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아버지 맞나? 우리 아버지 이런 사람 아닌데. 너무 어색하셨겠어요. 너무 어색하죠. 그러니까 네. 이 혈기가 넘치고 이 화만이 있으셨던 이 아버지가 네. 기도를 하시고 교회를 가시고 봉사활동을 한다? 네. 아니 믿겨지셨어요? 아니면 이거 잠깐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시려고 이런 거 그런 아니에요? 마음도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죠? 이게 그냥 나랑 친하게 더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거짓말 하신 건가? 거짓말 하신다고 그래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켜봤어요. 어. 답변을 막 바로 안 하고 좀 이렇게 왜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막 전화도 막 수백 통씩 오고 카톡도 수백 통씩 오는 것 때문에 제가 확 이 노이로저로 이게 차단을 해버린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답변을 안 해도 묵묵히 기다리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조금씩 변화하고 계셨네요. 묵묵히 기다리시는데 그 네. 다음에 카톡이 보고 싶다. 뭐 이야.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이 자식이 올라가네 막 욕이 막 그러는데 욕이 안 써지는 거 보고 저는 며칠 계속 이거를 이제 제가 겪으니까 네. 정말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져주셨나? 그렇죠. 맞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회개의 열매를 네. 그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식 앞에. 그리고 우울증과 뭐 조울증 모든 온갖 그 정신질환 약들을 다 드셨는데 네. 그걸 안 드신다는 거예요. 이야. 아유. 그래서 그걸 끊기가 쉽지는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저도 공황장애 살짝 이제 겪어봤지만 저는 약을 이틀 먹고 예배드리고 기도로 이겨냈는데 네. 가능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사실 가정적인 이야기나 힘든 부분들이 아티스트로서는 네. 꺼내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제가 꺼낼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 그런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복음들의 증거들이 제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어나는 게 내가 앞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로서 사용이 되니까 평생 이러고 살아야겠다. 그냥 그 일념 하에 네. 저희 오늘도 아버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욕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굳이 드러내지도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이제는 그 아버지가 그런 인격이 되셨으니까 네네. 이해를 해주실 거라는 생각 때문에 네. 나오게 됐어요. 그 정말 민성 씨 얘기 들으면서 민성 씨에게 다가간 모든 고난은 어쩌면 위장된 축복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아니 아까 민성 씨가 아버지께서 나 기도한다, 교회 나간다, 봉사한다란 말 하나만으로도 모든 용서가 훅 내려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직 이렇게 아들에게 내가 그때 미안했어 이런 말은 아직 건네진 않으셨나요? 많이 울었는데 내가 네. 아들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 그거는 아버지로서는 어떤 사과의 어떤 다른 표현일 수 있겠네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 아들이 얼마나 어렸을 때 힘들었는지 지금 알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제가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무리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아버님을 만나리라 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카톡으로는 선포했어요. 그래요. 오페라 끝나고 네. 이제 다음 주까지 방송 촬영이 잡혀 있는 게 끝나면 네. 아버지 찾아뵙겠다라고 했어요. 이야. 그래서 이제는 이제 미움의 아버지가 아닌 맞아요. 나를 그래도 이렇게 정직하게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 보답하면서 네. 살고 싶어요. 이제는 목사님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네. 믿음의 형제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이제는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아. 그래서 예전에는 뭐라고 하면은 반항, 조그만 아이가 눈만 커가지고 막 이렇게 때렸던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앉아서 회초리 들고 뭐 시험 문제 풀었던 게 아니라 정말 카페에서 정말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적인 이야기. 근데 이런 말을 해보고 싶어요. 아버지도 많이 외로우셨죠. 아하. 민성 씨가 완전히 아버지를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변했네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랑 안에서.
그렇게 변화된 아버님이랑 이제 만나게 되면 도대체 몇 년, 몇십 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대강. 지금 그 경찰 사건 이후로 경찰 사건 이후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와, 그 전에는 유학 시절을 더 안 봤었고요. 네. 그러니까 짧은 시간 빼고는 거의 10년 만에 만나는 거죠. 중간에 잠깐 그렇게 만난 거 빼면요. 네. 야, 진짜 보고만 해서 이상 가족이 만나는 그러네. 극적인 순간이네요. 아니 이제 민성 씨의 인생을 딱 보면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큰 이슈였어요. 근데 이제 회복의 시작을 맞이하면서 어떤 인생의 페이지가 크게 한 장 넘어간 느낌이에요. 이 속에 맺힌 것도 훅 지금 내려가셨고 용서도 하셨고. 그래서 뭐 예전의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 이런 사랑해 아빠 좋아 막 이런 말 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못했죠.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하고 정직하게 살고 싶지 네. 방송에 비춰지는 모습을 살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굿TV도 마찬가지고 내가 막 여기 나와서 포장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내가 사랑합니다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안아드리고 싶어요. 그냥 아버지와 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헤어질 때나 순댓국을 먹거나 헤어질 때 아니면 처음 만났을 때 안아드릴 겁니다. 와, 지금 그 표정으로, 화평한 표정으로. 네.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하진 않습니다. 글쎄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 손잡아주거나 안아주는 게 근데 어쩌면. 사랑합니다는 제가 잘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그 단어가 안아주는 꼭 게 여러 가지 되죠. 방법이 있어요. 사랑합니다를 표현하는 방법은요. 그죠? 네. 이제는 제가 키가 더 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허. 그러니까 아버지도 체격이 좋으시고 키도 크신데 네. 제가 마지막 모습 봤을 때 이렇게 많이 구부정해져. 늙으셨다. 맞습니다. 이제는 힘으로 내게는 안 되게 싶겠구나. 근데 이제 정작 내가 힘을 얻으니까 이 화평한 마음을 주셨잖아요. 네. 저는 이게 더 감사한 거예요. 아,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이 마음의 여유와 영적인 이 평안함과 화평함 이걸로 아버지의 마음을 안을 수 있다라는 거. 싸우지 않고 안을 수 있다라는 거. 난 이 마음을 주신 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이야, 민성 씨 그 운동으로 다져진 그 넓은 품으로 아버지를 그냥 푸근하게 한번 안아주는 날이 곧 네, 있을 것 기도하고 같은 있습니다. 기대를 저희도 그냥 상상하면서도 마음이 그냥 푸근해지네요, 목사님. 나도. 그죠? 네. 배부르네요. 아, 민성 씨, 저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저희가 이제 아버지에 대해 생각하는 프로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어른을 대표하는 아버지의 존재를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살아요. 설 자리도 없으시고 그런 우리 아버지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사회에 자리 잡고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신체 나이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사역들 하러 다니면서 사람을 안 보려고 하는 게 제가 자꾸 기대감을 갖더라고요. 아, 목사님은 이러실 것이다. 또 이분은 이 장로님이나 이 권사님은 이 정도의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 정도의 인격이 있으실 거다 그랬는데 실망할 때가 많았어요. 맞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영적인 나이가 중요하다. 신앙의 나이가 중요하다. 우리가 주름살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짓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주름살이 되게 힘들게 보이겠지만 이 주름살도 하나님께서는 진짜 합력할 선을 이루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 선도 아름답게 바꿔주시는 주름도 그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정말 이 신앙의 주름 저는 이 신앙의 주름이 그 아버지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체의 나이보다도 신앙의 주름이 있는 정말 영적인 그런 아버지로서 역할들을 해주시길 바라고 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민성 씨도 하나님의 때 이제 결혼하게 될 텐데 네. 나는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너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아버지요. 네. 갑자기 쑥 질문해 주셔가지고 쑥 대답해 주시면 돼요. 쑥 대답하면요 배우자 기도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좋은 신학대학원에 가면 좋은 자매를 만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요. 네. 이렇게 권사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권사님들의 또 이렇게 따님들이 있으니까 네, 그럼. 믿음의 그런 동역자분들 저도 잘 만나서 예. 정말 인격적으로 서로 기도하는 그런 아내를 만나고 싶고요. 기도하는. 네, 기도하는 아내. 그리고 제가 살아왔던
그 과정들을 아들로서 겪어왔지만 네. 무한정 베풀고 섬기는 아버지보다도 때로는 엄격한 아버지. 네. 그거는 저를 위한 길도 아니고 그 아이를 위한 길도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교육되고 양육될 수 있는 거는 말씀대로 행하되 지혜롭게 항상 감사할 줄 알고 예의 바르게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로서 성장하게 되는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성악가 김민성 교수님, 온 형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고난 당하는 것이 도리어 내게 유익이다. 그로 인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민성 교수님, 민성 형제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중에도 오늘의 이 프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의 결단과 삶의 전환점이 계시기를 진심으로 소망드립니다. 네. 최고를 추구하는 삶이 아닌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최고의 삶으로 가기를 원하는 우리 김민성 전도사님, 교수님, 또 오페라 가수 오늘 함께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저희가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 나눠주시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수고 많으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나요? 좋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발을 2개 가졌는데 우리 아버지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을까? 예. 글을 못 읽는 문맹자들이 그 시대 때는 많았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공군에 있는 한 500명의 그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을 서당을 차려가지고 숙박을 하면서 무료로 아버지가 가르쳤나 봐요. 이야. 너가 누구 아들이냐? 그러면 박자, 종자, 실자 아들입니다. 아이고, 네가 그의 아들이냐? 증성은 받아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